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15번째 시간입니다. 15. 네. 연기의 의외성을 발견하라. 고생한 얘기를 오히려 씩 웃으며 얘기할 때 연민이 생긴다. 유머까지 곁들이면 더 짜릿하다. 슬픔을 질척거리지 않고 경쾌한 속도로 얘기할 때 우린 가슴이 무너진다. 그래서 슬픔은 힘이 세다. 연기의 의외성. 이게 바로 그 김승호 선생님의 연기를 보고 김학철 선배가 아주 감탄의 통곡을 했다는 그 마부에 나오는 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그 외동딸이 죽었을 때 네. 그 시체를 안고 오열하는 장면들은 네. 대개가 어떤 패턴으로 연기할 것이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뛰어넘는 거군요. 처음에 꾸짖어요. 네. 그러니까 시신을 놓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네. 너 이년아, 내가 너 보고 나가 죽으라고 했냐 이년아. 꾸짖는. 네. 막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 상투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승호 선생님이 연기 천재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오열하겠구나.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네. 엉엉 울겠구나라고 예상하는데 오히려 화가 난 듯이 꾸짖어요. 그 김승호 선생님이 지금 문화일보 홀로 바뀐 동양극장의 연구생 출신으로 네. 입단하셔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있죠. 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처음에 네. 그 대배우가 이제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관객들이 항의를 하니까 막 뒤로 그냥 막을 들어 올리고 호리존트라고 그러죠. 네. 뒷막 그 뒤로 숨어버렸다는 그 에피소드가 대배우가 있어요. 네, 그 대배우가 그 신인 배우 시절에 그때는 이제 연구생이라고 했죠.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1930년대인가 40년대. 예. 극단 청춘좌였나 뭐 그렇습니다. 예, 도망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 동양극장 원래 건물은 헐렸습니다만 그 자리에 문화일보 빌딩이 지금 서 있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의외성, 슬픈 얘기 아주 슬픈데 슬프지 않게 해라. 뭐 혹은 기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반된 대사를 해라. 언젠가 저한테 그 오태석 선생님의 네, 그 신숙주가 말하자면은 그건 이번에는 아니고,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태석 선생님의 자전거라는 작품에 네. 자전거가 아니군요. 잠깐. 네. 나중에 편집하고 아프리카 작품 아시죠? 그렇습니다. 극단 목화의 창단 공연. 네. 그게 84년도입니다. 거기에 지씨 대사가 나오죠. 네. 주인공. 자기 그 형의 죽음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근데 형님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두 사람을 말리다가 네. 한 사람이 말 듣는 척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지씨 형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네. 지하철 안으로 밀어버리는 네.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뒤에 이놈이 말 듣는 척하고 뒤에서 쿡 밀어번져 눈물이 글썽해져서 2년 전 일이요 그게 살짝 웃습니다. 그때 관객들은 가슴이 무너져요. 그게 그 지씨가 말하자면 아프리카의 근로자로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튀니지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리비아로 가는데 비행기를 여권이나 이런 서류가 좀 잘못돼가지고 튀니지 경비병이 너 이제 혼자서 트리폴리로 갈 거야. 고 트리폴리 그랬더니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적성고 항공 이데올로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혼자서 그 공항을 탈출해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밀림에서 숨어 살다가 약간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실화였다면서요. 실화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지씨라는 사람이 지씨라는 사람이 형이 그렇게 죽었다. 그것도 네. 실화입니까? 그건 연극적 그렇죠. 허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취재에서 얻은 사실일 글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극중 사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떠밀어서 지하철에서 그냥 사고사로 돌아가셨다. 2년 전이요, 그게. 그걸 씩 네. 웃으면서 씩 웃어야 되는 거예요. 미소를 약간 지으면서 네. 얘기할 때 근데 눈물은 약간 그렁그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적으로 나오고 막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정말 내가 아직도 오열하지 생각해요. 않고, 막 이러면은 이게 상투적인데. 네. 이러면 상투적인 건데 예, 눈물은 글썽한데 씩 미소를 지으면서 2년 전 일이요 그게. 그때 가슴이 무너지죠. 오히려 관객들은 가슴이 무너지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감독님,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주문을 넘어서서 배우가 해야 될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럼요. 연출자에게 이런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받아주십니까? 타당하면 받아줘야죠. 네. 어차피 공동 작업이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고는 그런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죠. 네. 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의외의 사실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연기가 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벌써 전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네. 의외성. 이럴 줄 알았는데 저런 의외성이 있네. 네. 그런 거를 꼼꼼히 연기 노트에다 메모를 해서 나중에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라도 재밌다 그러면 관찰해서 그거 적어 놓으십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 우연히 길 가다가 네. 두 사람이 언쟁을 하는 걸 봤어요. 네. 저는 그럴 때 놓치지 않고 그럼 이제 멈춰 서서 기둥 뒤에 숨어서 봅니다. 보는 걸 알면 좀 민망해 할까봐. 예. 네.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이 언쟁을 하는 거는 셰익스피어가 와도 그렇게 못 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네. 꼭 한쪽은 안 싸우려고 하는데 네. 한쪽이 계속 시비를 붙여요. 되게 그런가요? 네. 하기야 양쪽 다 싸우려고 그러면은 큰 사고가 이어지죠. 말보다는 네. 행동으로 네. 옮겨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답답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지리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신고하면 안 되는데 네. 그걸 말려야 될 사람이 네. 자기가 막 지리를 알려줍니다. 네. 여기 어린이 대공원 후문이야 마. 그 지리도 몰라. 그때 그럼- 제가 뒤에서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가 답답하니까 지리를 알려주더라고. 지리를 알려줘서 자기 경찰이 잡아가지고, 오면 네. 경찰이 오면 불리한데 자기가 불리한데. 네. 자기가 잡혀갈 줄도 모르고 네. 답답하니까 지리를 알려주는데 저는 거기서 야. 빵 터집니다. 그거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메모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왜 이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메모 기능에다가 단어만 나열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지리를 잘 네. 몰라, 네. 어린이 대공원, 적반하장, 잡혀갈 줄 알면서 가르쳐주는 사나이,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만 이렇게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이렇게 네. 몇 가지만 단어만 핵심어만. 나열해놔도 네. 그 추억이 그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죠. 관찰 얘기하시니까 네. 왜 그 영화 동주 흑백 영화 이준익 감독의 네. 영화 동주에 윤동주 아버지로 나왔던 그 최홍일 선배 네. 학교 후배시잖아요. 서울예대. 그래요. 그 윤동주 시인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죽은 걸 알고 아버지가 어떤 울음을 울어야 될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벽제 화장터에 가서 나흘 동안 수많은 유족들의 울음을 연구를 했는데 나흘째 되던 날 이거 내가 저분들의 슬픔을 너무 내 위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관찰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하는 울음을 못 얻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벽제 화장터 입구에서 검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어린 아기의 영정을 들고 안 나오는 울음, 그러니까 굉장히 평정하려고 그러다가 또 막 이러고 울음을 삼킬 때. 네, 그걸 보고 저거다. 그래서 아까 그 저분들의 슬픔을 내가 너무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 내려놓고 그분이 어떻게 우는가를 정말로 같이 슬퍼하면서 봤다는 거죠. 아주 좋은 배우로서의 노력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면을 관찰. 봤군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떤 배역을 받았으니까 그 배역의 하이라이트가 이거니까 이걸 가서 봐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가서 본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아 저거는 언젠가 써먹을 수 있겠다. 아 저건 언젠가 내가 창작에 말하자면 밑바탕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런 게 나오면은 부끄럽거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무조건 적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안 그 적으면은 당시에는 네. 선명하게 기억이 나도 네. 이게 세월이 지나면 기억이 마모가 됩니다. 야, 그 얘기를 당사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러니까 친구를 때렸는데 때린 친구가 신고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 경찰서 여기 가요. 이렇게 아 여기 어디야? 어린이대공원 후문이야 임마 이러고 진짜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답답하니까 네. 본인도 어린이 대공원 후문을 모르니까 네. 화가 나서 그것도 막 쩌렁쩌렁 울리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희비극이다. 네. 분명히 비극적 상황인데 네. 근데 그 안에 희극이 들어있어요. 이 장면은 그대로 어디죠? 말하자면 조폭 영화나 이런 데서 좀 써도 네. 되게 손색이 손색이 없죠. 없겠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 스마트폰 메모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과 뭐 밥을 먹는다, 술 한잔 한다. 이때도 한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관찰의 말하자면 레이더가 돌아가고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재래시장. 네. 재래시장의 어떤 그 순댓국집. 네. 거기는 왁자지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개가 그 어르신들이 건하게 한 잔 드시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네. 거기 한 가닥 안 한 분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다 주름 잡았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본인 위주로 해석을 하고 약간의 과장과 무용담이 섞여서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드라마틱한- 재연을 합니다. 네. 액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지. 네. 이봐. 뭐, 자기가 네. 그대로 네.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것도 역시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촬영 가면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가서 네. 아주 그 소박한 순댓국집 이런 데를 찾아가서 또 배고픈 허기도 달랠 겸 또 주위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 질판한 얘기들, 사투리 네. 사투리 플러스 또 자기들의 어떤 무용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녹음하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 연기 창고가 되는 거죠. 결국 쉬지 않고 공부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김학철의 연기교실 15번째 팁입니다. 네. 연기의 의외성을 발견하라. 고생한 얘기를 오히려 씩 웃으며 얘기할 때 연민이 생긴다. 유머까지 곁들이면 더 짜릿하다. 슬픔을 질척거리지 않고 경쾌한 속도로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무너진다. 그래서 슬픔은 힘이 세다. 오히려 슬플수록 대사의 속도를 빠르게 경쾌하게 가져가 봐라. 이런 질척거리지 않고. 네. 너무 슬픔에 젖어 있고 너무 슬픔의 무게에 눌려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아, 답답하죠. 예. 근데 오히려 그거를 경쾌한 속도로 정말 오히려 건조하게 네. 담백하게 얘기할 때 가슴이 무너져요. 어떤 불효자가 있었는데 부모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답니다. 이제 한여름에 네. 양력 한 8월쯤 음력 5, 6월인데요. 네. 어머니가 아들이 내 말을 어차피 다 반대로 들으니까 나 장사 지낼 때는 손바지에 속옷을 입고 좀 지내라. 근데 이제 아들이 내가 생전
어머니 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 말은 좀 들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손바지를 입고 장례식을 지냈더니 네, 동네 사람들 중에 한 20명이 환자가 됐답니다. 답답해서 8월에 손바지 입고 장례를 치르니까. 장례를 치르니까 아, 네. 그 상주가. 네, 상주가 네. 답답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고 본인은 이걸 이제 효도, 네. 효도의 길을 가리라. 네. 굳게 결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네. 제가 하고 싶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관객의 상상력을 키워줄 여지를 남겨놔라라는 네. 얘기고요. 네. 아무튼 한 가지 톤, 모노톤으로만 가지 말라. 네. 결국 이런 얘기였군요. 의외성을 찾아라. 네. 네. 의외성을 찾는 게 관객의 재미고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관객이 할 일을 남겨주는 게 좋은 배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되고 네. 본인 스스로 의외성을 찾아서 네. 관객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예측 못한 데서 예. 튀어나오는 네네. 예측 못한 대사와 연기와 표정. 네. 알겠습니다. 역시 김학철의 배우교실 의외성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